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지난번에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상증자가 어떤 프로세스가 남아있는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했죠. 기준 가격은 18만 50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18만 9,500원이었으니까 권리락으로 주가가 9,000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리락에 나온 오늘은 주가가 약 3%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사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위한 유상증자이다 보니까 신주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권리락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권리락이 발생된 오늘 주식을 정리하면서 약간 하락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14만 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유증 가격이 13,00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번 유증으로 약 1,000억 원을 더 조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주주 입장에서는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도 이런 횡보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도 주가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것은 꽤나 선방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유상증자 프로세스는 화면 보시는 5단계가 남아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뭘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롯데케미칼을 5주 이상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1월 4일에 신주 인수권이 계좌 잔고로 들어옵니다. 그럼 1월 4일부터 10일까지 그 신주 인수권을 내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살 수도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싫다면 이 기간에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되고요. 유상증자를 더 많이 청약을 하고 싶다면 이때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메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보통은 주식 주문 메뉴 중에 있습니다. 키움증권 가장 많이 활용하시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주문 메뉴에 들어가 보면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화면 중간처럼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를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보면 메뉴 중에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메뉴를 누르고 롯데케미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주인수권이 검색이 됩니다. 아직은 매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는 않고요. 1월 4일에 검색을 해보시면 신주인수권이 찾아질 겁니다. 인수권 매매하는 것도 일반 주식 매매와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픈된 시간에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권의 시세는 매매 기간의 주가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주인수권 매매를 시작하는 날, 즉 1월 4일 주가가 오늘 종가와 같은 17만 5,5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현재 1차 발행가액이 14만 3천원이니까요. 차액은 32,500원이 되는데요. 그럼 아마도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가격이 27,000원 정도 할 겁니다. 신주 인수권을 사는 사람들이 27,000원을 주고 인수권을 사더라도 유상증자를 14만 3천원에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약 5,000원 정도는 남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예시대로 신주 인수권을 27,000원 정도 주고 샀다면 유상증자 신주 가격인 14만 3천원 더하기 27,000원, 즉 17만원 정도가 나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는 날 주가가 17만원보다 더 높다면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수권을 매도할 때나 매수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7일에 최종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됩니다. 발행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1차 발행가액인 14만 3천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유상증자 단가로 확정됩니다. 2차 발행가액은 1월 16일 기준 종가와 1월 16일 기준 일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을 20% 적용하면서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하는데요. 말로 설명드리는데 머리에서 자꾸 튕겨 나오죠. 예를 들어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할인율이 20%입니다. 그러므로 1월 중순에 주가가 17만 8천원 이하라면 2차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17만 8천원에 할인율을 20% 적용하면 2차 발행가액이 14만 2,400원이 되니까요. 1차 발행가액보다 600원 정도 낮아지죠. 그럼 2차 발행가액이 최종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거나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신주 발행 가격은 더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1차 발행 가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주가가 약 24만 원이다. 그럼 이 가격에서 할인율을 40%를 적용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해보면 14만 4천 원이 되죠. 그럼 1차 발행 가액보다 1,000원 높죠. 자,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주가가 급등해서 내년 1월 중순에 주가가 24만 원 이상 된다면 유상증자 가격은 1차 발행 가액인 14만 3천 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1차 발행 가액보다 유증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므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단가는 1차 발행 가액인 14만 3천 원으로 확정이 되던지 아니면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유상증자 최종 가격은 1월 17일에 알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이 되면 클라이막스인 구주주 청약을 합니다. 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유상증자도 청약을 신청하는 메뉴는 따로 있는데요. 찾기가 힘드시다면 유상청약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초과 청약할 때 소수점은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신주인수권을 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저는 초과 청약은 한 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주 청약 기간에 청약할 수량만큼 돈을 예수금에 입금을 해두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청약 가능 시간이 주식 거래 시간이지만 가급적이면 오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깜빡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신주인수권을 1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가격이 14만 3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으니까 총 12주 청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 172만 원을 예수금에 입금을 해두고 12주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은 유상증자로 청약한 신주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유상증자 청약을 큰 자금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일단 롯데케미칼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17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직원 수는 약 4,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직원 1인당 371주 청약을 해야 되고 청약 자금이 약 5,3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을 한다면 무조건 배정이 되고요. 20% 초과해서 신청한 수량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만 배정됩니다. 그래서 초과 신청한 수량은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에서 좀 미달이 나온다면 초과 수량은 배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청약 결과를 공시합니다. 유상증자 발행 수량보다 청약 신청했던 수량이 초과되면 이대로 유상증자는 종료가 되고요. 하지만 청약 수량이 더 적어서 미달이 된다면 일반 공모로 나머지 수량을 채우게 됩니다. 일반 공모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 수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것인데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화면 보시는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롯데케미칼 청약이 미달되어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을 하고 나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월 13일에 나의 주식 계좌로 입고가 되니까요. 이날부터는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최대 주주가 이번 유상증자 청약에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100% 참여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주분들은 가끔 공시를 확인하고 최대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유상증자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댓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유상증자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